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챕터 2 실사관리. 실사관리는 현장조사가 계획대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조사 과정을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조사,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에서 조사원들이 실제로 조사 대상자들을 만나 자료를 수집할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특히 조사원의 정의, 역할, 관리, 교육 이런 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사 진행 점검 시 학습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실사 품질 관리 3단계 현장, 에디팅, 전화검증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정합성 점검, 신뢰성 점검 중요하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응답기 모듈 유형과 오류 확인 시 표기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파트도 시험에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사 준비해서 우리가 조사원의 정의 및 역할을 보면 조사원은 당연히 뭐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 응답자와 면담하고 전화하고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표 내용 검토와 자료를 입력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사원이라고 합니다. 조사원. 그래서 조사원의 구분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인력이 있고 민간기관의 인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공공기관 인력은 뭐다? 현장조사 직원, 통계조사원으로 나누고 민간기관 인력은 면접조사원과 전화조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로, 현장조사 직원은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청 소속이죠. 통계청 소속 공무원 및 통계청에서 채용한 근로자다. 현장조사 직원은 공공기관 인력에서 통계조사원, 각종 현장조사, 조사 내용 검토, 자료 입력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다. 그래서 공공기관 인력은 뭐가 있다? 통계청이죠. 현장조사 직원과 통계조사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민간기관 인력에서는 면접조사원과 전화조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직이죠. 그래서 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조사원의 역할에서 요즘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전 단계다, 조사 접촉 단계다, 수행 단계다, 후 단계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뭐 한다? 명부를 작성하죠. 명부를 작성하고 응답 표본을 선정하는 작업에 도움을 주는 건데, 또한 여기서 뭐가 있다? 조사원이 교육훈련에 참가한다. 뒤에서도 나옵니다. 교육훈련 참가. 그래서 조사 전 단계 내용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명부 작성하고 조사원이 교육훈련을 참가한다. 접촉 단계는 뭐죠? 말 그대로 접촉하는 거죠. 조사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수행 단계는 직접 수행하는 단계죠. 동기를 부여하고 추가 질문하고 키워 묻기도 하고 설문지에 기입하는 단계죠. 수행 단계. 마지막에 후 단계는 결과를 기록하는 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 조사 방법과 조사원 선발에서 우리가 면접조사원과 전화조사원, 인터넷 조사원과 우편조사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면접조사원에서는 유사조사 경력이 어떻게 되죠?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그래서 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사 경력 3년 이상 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그죠?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면접조사원보다 조사 인근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줬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특징들 잘 살펴보시고, 전화조사원은 당연히 신체 조건에 제약이 없겠죠. 전화로 하니까. 그래서 신체 제약이 적으며 전화를 받고 응답을 기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당연히 전화로 하니까
명확한 발음과 상냥한 언어, 의사 전달 능력을 보여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인터넷 활용을 잘해야 된다. 정확성과 집중력, 인내력 능력을 보유한 사람. 다음에 또 우편조사원은 뭐다? 유사, 조사, 경력 1년 이상. 우편은 1년 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접조사원과 우편조사원 숫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플러스 보면 조사원의 공통자격으로 읽으면 다 좋은 말이죠. 조사 업무에 대해 협력 의지가 있고 조사원으로서 업무 중요성을 인식,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사 방법 등 조사 절차를 정확히 바르게 이해하여 이를 충실히 실행.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신뢰감과 친근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내용이죠. 우수한 업무 수행 능력과 보안사항 지침을 주어야 된다. 또 다른 또 자격은 뭐가 있죠? 또렷하고 정확한 말투 필요하죠. 정확한 말투. 또 목소리가 청량해야 된다. 청량한 목소리. 또 깨끗한 필체. 전 안 되겠네요. 깨끗한 필체.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조사원 관리를 또 잘해야 됩니다. 조사원 관리 중요합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트 계속 나오고 있다. 조사원의 이름, 성별, 연령,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통장번호 등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 기간 동안은 조사원은 언제 어디서나 연락이 어떻게 된다? 가능해야 됩니다. 연락이 두절돼야 된다. 연락이 안 돼도 된다. 그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연락이 가능. 그 다음에 하루 일과 후입니다. 11 보고서입니다. 11 보고서를 받거나 조사 기도원 등 중간 단계를 통해 보고받는 체계를 유지한다. 하루 일과 후, 그죠? 11 보고. 일주일 단위 보고 안 됩니다. 11 보고입니다. 11 보고. 매일 당일 보고. 조사 진행률을 파악하고 출퇴근을 관리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처리한다. 조사원의 관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조사원의 유형별 직무교육. 그래서 우리가 조사원 교육의 의미는 뭐다? 조사원이 수행해야 할 조사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능력과 자세를 갖추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조사원 교육의 필요성이 또 중요하죠.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잘 이해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조사원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다. 그래서 정체성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조사원들의 현장 조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응답자의 응답 거부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위에 따른 통계 조사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높이는 윤리적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조사원 교육 필요성은 중요하다. 세 번째, 조사원 교육의 종류는 뭐가 있냐? 종류, 조사의 개요, 배경 지식, 일반 교육이죠. 그 다음에 응답자의 참여 동의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타당한 응답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대답이 불분명하고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케어 물어서 적절히 답을 얻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대답이 불명하도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쯤은 케어 묻기를 해서 적절한 답을 얻는 것을 중요합니다. 조사표 및 기타 용지를 제대로 기록하는지 교육. 조사 관리자와 긴밀하게 연락. 조사 관리자가 싫다고 연락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하고 조사원의 일반 교육. 조사 과정, 조사와 조사 과정에 대한 개괄 교육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조사원 역할 및 책임 교육.
그래서 조사와 조사 과정에 대한 개괄 교육으로는 조사의 목적, 주관자, 후원 기관을 설명하는 거죠. 개괄적으로. 그 다음에 조사원 스스로 조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한다. 지역, 시간, 근로조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조사원 역할 및 책임 교육. 조사 품질에 대한 조사원의 책임을 설명한다. 그다음에 조사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조. 그래서 조사 진행 상황을 조사 관리자에게 매일 보고, 매일 일주일 단위, 이틀에 한 번, 그렇게 안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최근 기출 매일 보고하고, 완성된 조사표는 매일 조사 관리자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식적인 선수에 대처하되 위급한 순간이 지나면 즉시 조사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조사원들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검증 절차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검증원들과 한자리에 대면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강조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비밀 보장 강조, 지침 등 서약서의 항목을 잊지 않도록 강조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불량 응답, 거짓 응답에 대한 처리, 인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사원이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거나 응답이 불명확한 경우 응답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돼요. 어떻게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응답의 조작이나 허위 기록 등 조사 윤리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된다?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조사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관련 사례를 공유하면서 조사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여야 되겠죠.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사원의 자세 교육. 여기도 잘 나옵니다. 조사원은 어떻게 하죠? 자기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야 좀 더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한 복장, 명찰 착용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막 전화하고 그러면 안 되죠. 개인적인 사생활, 사적인 일로 전화하면 안 된다. 질문을 잘 숙지하여 정보 정달을 부드럽게 해야지. 딱딱하게 하면 또 안 납니다. 상대방 보조기를 잘 다뤄야겠죠. 기록을 성실히 해야 됩니다. 응답자의 말에 귀를 당연히 기울여야 되고 빠진 항목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마치고 인사하기 전이죠. 인사하기 전 빠진 항목이 없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사를 먼저 하기 전이 아니고 인사한 후 하면 또 틀리죠. 인사하기 전이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그럼 우리가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일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신뢰성이죠. 조사의 신뢰성. 믿음을 실어주는 거고, 조사원이 공무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협조를 얻기가 쉬워진다. 당연한 거죠. 조사표 교육은 어떻게 하냐? 조사표 내용 교육이 있죠. 내용은 모양이나 짜임, 조사표의 구성 등을 각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조사표에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막 바꿔서 조사하면 안 된다. 조사원 자의로 질문 순서나 어구를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당연히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조사 지침서에 따라 조사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경할 수는 있다. 원칙은 조사 지침서에 있는 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개별적으로 조사표 숙지할 시간을 줘야 되죠. 조사 관리자의 1차적인 설명이 끝났다면 조사원들이 개별적으로 조사표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사원끼리 역할놀이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롤플레이죠. 롤플레이 하면서 어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교육 내용, 이해도를 평가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재교육을 실시한 후 또 다시 재평가를 해서 좀 더 능숙하게 조사원으로서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장 직무 요령 교육이 있습니다. 응답자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죠.
조사 지역지로 찾아서 공공기관에서 지역정보 찾아서 지역단체 주민대표 협조를 구해서 응답자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응답자의 협조를 구한다. 조사원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신분 소개, 어느 기관 소속인지 공손히 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사 목적, 조사 시행하는 이유, 응답자의 의견이 왜 필요한지,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해줘야 응답자가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선출 방식은 어떻게 하냐? 응답자의 선정 방법을 설명하고 수집된 개인정보 응답 내용은 조사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당연히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자 조사를 거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불쾌한 태도를 보이서는 안 되며 침착하고 친절한 태도로 다시 한번 조사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결과 처리 등의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다시 또 거절할 때는 조사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조사를 강제로 조사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응답자가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응답자는 조사 목적에 대한 불신이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나 조사를 당하는 느낌이죠. 말투에서 좀 왠지 조사를 당하는 느낌이고 그런 심리적 저항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조사원은 질문이 간단하고 정답이 없다는 점, 응답 내용은 철저히 어떻게 된다?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응답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죠. 다음에 응답자가 너무 바쁘다고 할 때 조사를 피하기 위한 구실인지 아니면 실제로 바쁘다고 판단되면 조사 가능한 시간을 약속해 놓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한번 해놓는 게 좋죠. 그러면 부재시 대처교육은 어떻게 하냐? 접촉할 때까지 재접촉을 시도하거나 접촉이 불가한 경우 해당 응답자를 표기하는 거죠. 해당 응답자를 표기하고 전화 연락이나 다른 시간대 방문 사실 남기기, 가족이나 이웃에게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남기면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인상 쓸 필요 없다. 또 도망간다. 그래서 네 번째, 응답, 기입, 방법도 교육해야 된다. 조사 지침서에 첨부된 단위 환산표 참고해서 단위에 맞게 표기하고 응답란에 정확히 기재하고 질문에 대한 타당한 응답을 기입하고 응답자의 양해를 사전에 구해서 녹음할 수도 있다. 녹음. 그다음에 조사표 회수 시 항목 기입이 누락됐는지 착오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대리 작성 사례는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조사원의 안전교육. 담당 조사 지역의 범위 및 지역을 확인해야 되겠죠. 가옥의 배치, 기르는 개 유무 확인해야 되겠죠. 교통량 확인하고, 그다음에 방문 장소, 방문 예정일, 조사 관리자 및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며 예정이 변경 시에는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그다음에 조사 활동이 편리하고 적절한 복장을 갖춘다. 심야나 아침 일찍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부득이할 경우 사람의 통행이 적은 어두운 길은 피하고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동해 가도록 한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조사원의 유형별 직무 범위 역할이 어떤지 아까도 봤지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사원의 직무, 조사 전 단계, 접촉 단계, 수행 단계, 그 다음에 후 단계. 그래서 조사 전 단계를 보면 조사 교육 훈련에 참가하죠. 명부 작성하고 응답 표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 단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접촉 단계는 뭐다? 조사 대상자와 당연히 연락하는 거죠. 접촉하니까 조사 참여 협조에 대한 설득, 적격자 선별, 추가 탐색 질문을 한다. 수행 단계는 뭐다? 대상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동기부여. 그 다음에 질문을 읽어주거나 질문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거죠. 설명. 그다음에 추가적인 질문, 응답 내용을 설문지에 기입. 그다음에 응답이 곤란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위해 응답자를 설득. 이런 과정이 수행 단계다. 당연히 후 단계는 뭐다? 검수하고 기록하는 거죠.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건 단계를 조사 후 단계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조사원의 조직, 프로젝트 연구원, 조사지도원, 검증원, 부호기획원, 입력원, 조사원의 각 역할들을 잘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계속. 그래서 조사지도원은 뭐다? 자료 수집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지도원이니까 실질적 현장조사의 조사원 및 자료를 책임지고 관리, 조사원을 선발한다거나 교육한다거나 조사 준비 작업, 회수된 질문지 검토, 자료 처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사원이 한다. 여기 내용을 적어놓고 조사원이 한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원은 말 그대로 검증하는 거다. 부호기입원은 분류하고 부호와 입력원은 뭐다? 숫자나 부호로 부호의 형태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을 입력원. 조사원, 당연히 조사원은 잘 알아야 되겠죠.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하죠? 자료를 수집하고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료 수집, 그다음에 조사 과정의 핵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표준적인 조사 진행 절차에 따라 응답 대상자를 선정하고 응답자에게 조사표 내용을 질문하여 응답을 기록한다. 조사원. 개별 방문 면접의 경우 면접원은 방문 지점, 응답자 선정, 면접 과정 등을 세밀히 기록한 조사표를 제출한다. 그래서 각 역할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원의 역할 배정이죠. 조사원, 조사지도원, 조사지도원, 조사원의 배정. 조사원들이 조를 이룰 경우 각 조에는 지도원이 있어야 된다. 조를 이루고 조사원들이 조를 이룬 다음에 각 조에는 당연히 지도원이 있어야겠죠. 조사지도원은 뭐다? 본인도 조사를 하면서 조사 관리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조사지도원은 조사원들이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원의 숙련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 있다. 조사지도원. 배정은 어떻게 하냐? 조사원의 배정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능숙한 조사원, 조사지도원으로 배치한다. 능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원의 숙련도나 업무 수행 능력, 협업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를 편성.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꼭 보시고. 실사 진행을 관리하는 거죠. 조사원 관리 및 점검이 필요. 그래서 보고책에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현장의 상황을 보고받아서 그날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보고 내용은 뭐다? 목표 조사량, 실제 조사량,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개선점 등을 보고한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관리자가 알아야 할 현장의 특이사항이 있는 그대로 보고, 현장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 및 검증을 해야 되는데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마친 설문지에 누락이 없는지, 그다음에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없는지, 응답 내용에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또 조사원별로 상이한 응답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오류가 확인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사원을 통해 응답자에게 재확인 요청을 해야 되고, 그죠? 설문지에 대한 오류 점검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 적격 조사 대상자 및 여부 및 조사 내용의 신뢰성 확인 등의 품질 관리를 실시. 네 번째, 조사 일정을 관리해야 되겠죠. 조사원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의 속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늦어지고 있거나 조사원들의 조사 방법을 살펴보고, 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조사 방법을 다시 살펴봐야겠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설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침서와 교육 내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죠? 조사를 시작한 후에 모든 조사원들을 불러 조사 과정을 짚어보며 점검한다. 예기치 못한 문제나 설문지의 문제, 기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찾아본다. 누락 항목이나 글씨가 알아볼 수 없는지 확인, 조사원별로 응답 패턴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점검 과정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응답자와 접촉한 후죠. 재질문을 통해 보충하거나 결측 처리한다. 조사 직후 발견된 오류라면 1-2하루에서 이틀 이내에 재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질문의 성격과 비용 등을 고려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다. 결과에 따른 우리가 이제 필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료 수집이 완료된 설문지는 1차적으로 조사원이 어떻게 한다? 현장에서 바로 검증. 그다음에 기입 오류가 있는지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재조사를 한다 그러면 설문 응답자가 부적격이다 확인된 경우, 그 다음에 응답 내용의 일관성, 신뢰성이 현저히 훼손. 부적격 확인, 응답 내용의 일관성, 신뢰성이 현저히 훼손, 그 밖의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 발생. 세 번째죠.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설문을 폐기하고 재조사를 실시한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적격,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훼손, 그 다음에 중대한 오류일 때는 설문을 폐기하고 재조사. 그 다음에 재조사 실시 여부는 실사 관리자가 전체적인 응답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설문 폐기로 인해 부족하게 된 표본 집단과 동일하죠. 동일한 특성을 지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표본 집단과 다른, 그럼 틀립니다. 같은 걸로 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동일 특성을 지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서 거기서 약간 수정하고 그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실사 진행상의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야 되죠. 조사 용품 관련 문제, 그다음에 조사원 관련, 그다음에 현장 검증 결과 오류, 조사 일정상 문제 발생, 조사 관련 컴플레인 발생,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사 용품이 모자른다 그럴 때는 일단 표본수의 10에서 20% 정도 여분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조사원 관련 문제 어떻게 한다? 조사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죠. 조사원 관련 문제 발생 시 바로 해고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조사원을 다른 조사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세 번째, 현장 검증 결과 오류가 발생한 거죠. 조사원 응답자 재확인을 통해 해당 오류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확인이 불가능, 부적격 조사 대상자로 응답 내용의 신뢰성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재확인이 불가능, 부적격 조사 대상자 응답 내용의 신뢰성 문제 발생했을 때는 설문을 폐기하고 재조사. 중요하죠. 그다음에 조사 일정상 문제가 발생했다. 추가 조사원 투입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실사 진행이 더딘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사 의뢰처와 협의해서 조정을 한다. 조사 관련 컴플레인이 발생한 거죠. 불만. 그러면 설문지에 실사 진행 주체, 담당자 정보를 기재해서 문의사항이나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실사 진행상의 문제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설문지상의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입니다. 설문지상의 문제 발생 시 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지문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입 오류나 논리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부적격 조사 대상자로 확인되거나 응답 내용이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원별로 응답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기입 오류나 논리적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설문지상의 기입 오류 응답 내용에 논리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해당 오류 내용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죠. 재확인 결과 오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설문 결과에 수정,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 내용의 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무응답과 같은 단순 기입 오류는 무응답 처리하고 논리적 오류가 있을 때는
설문 폐기 후 재조사한다. 중요합니다. 논리적 오류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설문을 폐기한다. 그리고 재조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적격 조사 대상자로 확인됐거나 응답 내용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응답자가 부적격 조사 대상자로 확인되거나 응답 내용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폐기하고 재조사. 이것도 비상상황이죠. 부적격 조사 대상자나 신뢰성이 현저하게 의심된다 그러면 당연히 설문을 폐기해야 됩니다. 재조사. 그 다음에 재조사에는 폐기된 설문 표본 특성과 당연히 아까도 나왔죠. 동일한 조건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사원별로 응답 패턴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특정 조사원에게 특정 응답이 자주 나오거나 다른 조사원과는 다른 응답 패턴이 관찰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조사원 및 응답자를 확인해야겠죠. 응답 패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다. 신뢰성에 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중요한 겁니다. 신뢰성. 폐기하고 재조사 실시. 부적격 신뢰성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설문은 어떻게 한다? 폐기하고 재조사해야 된다. 그런 항목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사 품질 관리를 되겠죠. 관리. 실사 품질 관리의 의미다 보다 잘 기획된 조사를 하더라도 실사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또 중요하죠.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정확한 조사 결과 도출에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관리. 이제 여기서부터도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최근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첫 번째 단계 뭐다? 현장 검증이다. 1차는 현장이다. 그래서 설문조사 완료 후, 그죠? 회수된 설문지는 회수했죠. 1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이 현장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검증에는 설문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응답에 누락이 있는지 조사원에게 할당된 설문 대상자의 커터가 맞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실사 관리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한다. 세 번째,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류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수정 작업을 실시, 오류 내용의 재확인이 불가능, 중대한 오류, 또 중요한 거 나왔죠. 오류 내용이 재확인이 불가능.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대한 오류 발생이 중대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폐기한다. 폐기하고 재조사. 이런 항목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류 내용의 재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한다. 뭐 폐기하지 않고 재조사한다. 그런 말 이렇게 이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2차 검증. 2차 검증. 2차 검증은 뭐다? 실사 관리자입니다. 실사 관리자는 조사원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 응답의 충실성이나 부적합 응답 여부, 논리적 오류 체크 등을 확인하는 에디팅 작업을 실시하는 거죠. 실사 관리자입니다. 주체 실사 관리자다. 오류가 확인되었을 경우 조사원 및 응답자에게 오류 내용을 확인하고 설문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수정이 불가능한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설문지 폐기하고 재조사. 2차 검증, 실사 관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이제 전화 검증하는 거죠. 여기서도 2차 검증이 완료되면 실사 담당자는 응답자의 진위 및 적격 대상자 확인, 주요 문항의 진위 여부 확인, 오류 내용을 재확인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전화 검증을 실시한다. 오류가 당연히 확인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수정해서 반영해야 되죠. 근데 또 나왔죠. 응답 진위가 불분명, 부적격, 응답 내용의 신뢰성 심각하게 훼손,
그 밖에 조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 발견 어떻게 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당 설문을 폐기하고 재조사.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실사 품질 관리 방법에서도 시험에 또 나왔죠. 최근에. 우리가 중요한 건 정합성과 신뢰성이다. 보시면 종합성, 신뢰성 점검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합성은 뭐다? 정합성, 기입에 오류가 있는지 논리적 모순하면 정합성입니다. 정합성, 논리적 모순, 기입 오류, 정합성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확인하고 2차적으로 실사관리자가 내부에서 확인을 실시한다. 1차 검정을 실시하기 전에 다른 검사, 다른 설문지와 구분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아이디를 부여한다. 정합성 점검은 뭐다? 1차 검증 및 2차 검증에 해당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확인됐을 경우는 전화 검증 시 확인을 위해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되겠죠. 별도로 표기해준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응답 기보류, 그다음에 불분명하거나 응답이 있는지 확인하고, 응답 방법을 준수해서 응답했는지 확인하고,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지 확인하고, 응답 내용의 크로스 체크, 유사한 설문 간의 응답 확인을 통한 논리성을 확인하는 거죠. 귀하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만 40세입니다. 근데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기와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럼 고등학생 본인은 휴대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그랬더니 저는 업무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유사 설문 간의 응답 확인을 통한 일관성 있는지 신뢰성 확인하는 거죠. 중 기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통신사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A통신사. 그러면 다음 중 기하께서 가장 비선호하는 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또 A통신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합성 검사 말고 논리 체크라면 신뢰성은 뭐다? 실사관리자가 설문을 작성 응답자에게 연락을 해서 응답자의 진위 여부, 적격한 대상자 여부, 조사원이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응답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신뢰성입니다. 말 그대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거죠. 보통 전화로 한다. 3차 검증에 해당 검증 결과 수정 가능한 오류가 확인되었을 때는 응답자에게 해당 오류 내용을 재확인하여 설문 결과를 수정합니다. 근데 중대한 오류가 또 발생했다. 그럴 때는 폐기하고 재조사. 이렇게 실사 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옵니다. 시험이 앞으로 구분하는 거, 정합성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맞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빈출선지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사원 관리 방법으로 조사원의 이름, 성별, 연령,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통장번호를 받아두어야 한다. 맞죠? 맞다. 2번 조사원은 하루 결과를 기록하여 일주일 단위로 현장의 현황을 보고해야 된다. 일주일 단위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당일 보고입니다. 당일 단위로 매일 그날 현장 현황을 보고해야 된다. 일주일 단위는 아니다. 틀렸죠. 3번 조사 대상자를 보호하는 방법 중 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뭐죠? 대상자가 허용했죠. 그럴 때는 익명성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허용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4번 조사자는 연구를 가장해서 판매나 정치적 선거운동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맞죠? 5번 조사원은
CAPI, PDA 등 전자보조기구를 능숙하게 다뤄야 한다. 좋죠. 그러면 맞다. 6번 면접조사의 경우 유사조사 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을 선발한다. 아까도 했죠. 면접조사, 우편조사 3년, 1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년. 7번 조사자는 조사를 마치고 인사한 후 빠진 항목이 없는지 처음부터 차분하게 검토한다. 인사를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인사하기 전이죠. 후가 아니라 전이다. 틀렸다. 8번 인터넷 조사의 경우 시간이 자유롭고 필요에 따라 출장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선발. 인터넷 조사인데 뭐 출장 갑니까? 얼로? 아니죠. 면접 조사죠. 틀렸다. 9번 설문지에 혼인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혼인 경험이 어떻겠죠?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이후 문항에서 이혼 경험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다? 상황적 클리닝 조치가 필요하다. 맞죠? 상황적 클리닝,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필요하다. 맞다. 10번 자료의 클리닝과 상황적 클리닝 중요합니다. 자료의 클리닝은 조사 자료의 품질 관리 방편으로 행해지는 작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위에 보시면 여기 있죠. 플러스에 자료의 클리닝은 조사 자료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 보완 과정이죠. 그래서 이 중 상황적 클리닝은 뭐다? 개별 응답자의 오류 여부뿐만 아니라 변수 간 관계나 조사 맥락의 맥락을 고려하는 거죠. 응답자의 논리적 오류를 확인한다. 이게 상황적 클리닝이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사관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꼼꼼히 조사원의 역할, 행동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확인하시고 다음에 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투 실사관리랑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2차 자료 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2차 자료 종류 확인하시고 뭐 내부 자료 있고 외부 자료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자료 유형 보고 내부 자료의 유형 그다음에 외부 자료의 유형 확인하시고 읽어보시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헌 연구 좀 더 확인 더 하시고 문헌 연구보다 문헌이랑 논문이나 신문기사, 일기, 서신 등 문자로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녹취록이나 영상 녹화도 포함됩니다. 문헌 연구는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나 역사적 문서를 수집,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문헌 연구의 중요성은 뭐죠? 선행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 가능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항상 뭐죠? 어떤 연구의 장단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다. 필답형에. 그래서 장점, 단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연구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연구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 자료 장점 이것도 필사평에 나올 수 있죠. 2차 자료의 장점을 적으시오. 연구자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존 자료를 사용하므로 1차 자료의 수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중요하죠. 절약. 2차 자료는 절약할 수 있죠. 1차는 발품을 팔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더 걸린다. 확인하시고 만약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2차 자료의 공은 2차 자료에 만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 다만 자료 수집 방법이나 표본 추출 방법, 조사 대상, 작성 기준 등을 확인해야겠죠. 무조건 다 신뢰성이 높은 건 아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사 대상자의 반응성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종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국제 연구,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 표본 중에 하위 집단의 표본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 결과가 풍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장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2차 자료 한계가 있겠죠.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소재가 찾기 어렵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생성한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의 구조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직접 안 한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타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가 원하는 변수가 없거나 또는 모집단이나 표본 구성이나 질문지의 내용과 자료 수집 방법 등의 연구자가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나 차이점을 있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조사에 필요한 가장 최근 자료죠. 최신성 없는 경우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자료의 적절성 평가 기준도 또 중요하다. 평가 기준. 그래서 조사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최신성이 있어야 된다. 1번 2차 자료는 가설 검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있다. 틀렸죠. 문헌조사는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이다. 맞죠? 2차 자료는 조사 목적의 적합성, 자료의 정확성, 일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맞죠? 4번 1차 자료에는 현지조사, 패널, 실험 등이 있고 2차 자료에는 뭐가 있다? 문헌조사가 있다. 정확하게 돼 있죠. 맞다. 5번 자료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때 1차 자료를 얻은 후 조사 목적과 일치하는 2차 자료의 존재 및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어떤 게 경제적이죠? 그렇지 않죠. 자료 수집 시에는 먼저 조사 목적에 적절한 2차 자료 존재,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차 자료를 다시 수집하는 것이 경제적이죠. 아무래도 1차 자료가 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틀린 질문 6번 2차 자료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맞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7번 문헌연구는 논문, 신문기사, 일기, 서신 등 문자로 기록된 것만이 무슨 것만이 아니겠죠. 영상 매체, 녹취를, 그림 다 포함됩니다. 8번 문헌연구 해석 시에 연구자의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헌연구는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편견이나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거죠.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가 아니다. 9번 문헌 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맞죠? 정확하게 맞다. 10번 문헌 연구의 특징으로는 시간, 비용, 절약, 2차 자료, 정보 수집의 용이, 연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 말. 수고하셨습니다.